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도에 출제되었던 1학기 중간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된 학교는 역삼중과 단대부중입니다. 역삼중은 보통 난이도, 단대부중은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삼중 문제 앞 페이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류의 문제들 정오 판단에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한소수, 순한소수, 무한소수, 유리수, 무리수 뭐 이런 얘기들이죠. 찾는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어요. 자, 유리수는 순환합니다. 근데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문제가 편하게 풀려요. 실수를 유리수, 무리수로 나누는데 순환 마디가 존재해서 순환 소수가 되는 거는 유리수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겠고요. 유리수에 유한과 무한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순환하는 무한소수죠. 그래서 순환소수가 유리수가 되는데, 사실 유한소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0.9땡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다 순환소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순환소수,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8번의 동그라미 1번 파이. 자, 이거는 순환마디가 발견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그래서 무리수입니다.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가 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정수 아닌 유리수는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모에 2나 5만 인수로 있어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지금 위에 써줬던 개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순환소수 중에는 유한소수 중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리수는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 다소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수 0.a, bbbb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0.baa 이렇게 가는 애는 뭐가 되겠느냐? 자, 문제에서 괄호까지 꼭 읽어봐야 합니다. a, b는 한 자리 자연수, 여기에 밑줄을 꼭 거놓고 시작해야겠죠. 이거 분수로 고치는 방법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0. 까만 리무진 이렇게 간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순환마디가 3개 있으니까 999 써야겠죠. 그 다음에 까만은 순환이 아니니까 빵빵으로 고쳐줍니다. 그럼 까만 리무진 빼기 까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문자로 표현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까만 리무진에서 진은 그냥 진입니다. 근데 무는 10 곱하기 무죠. 이거 두 번째 자리니까. 리는 100리고 만은 1000만이네요. 좀 웃기네. 그 다음에 이 까는 만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까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10가 더하기 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빼서 계산을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0.ABBB 가는 애는 90분에 이거를 AB 빼기 A라고 쓰면 안 돼요. AB가 이게 두 자릿수로 봐야 하니까, 자, 앞에 A는 10A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B는 B죠. 그래서 10A 더하기 B에서 A를 빼니까 90분의 9A 더하기 B입니다. 이게 45분의 A 풀 B가 되니까 똑같이 45를 지워주고 2가 이쪽 오른쪽으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B는 7A다. 근데 한 자릿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AB가 뭔지 나온 거예요. A는 뭐죠? 그렇죠. 1이어야겠고 B는 7이어야 합니다. 개수가 큰 숫자에 있는 문자부터 값을 정해보면 계산이 편합니다. A가 2가 되면 B가 14가 되니까 한 자리 자연수가 안 되죠. 그래서 A1, B7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0.BA 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이제 90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10B 더하기 A에서 B를 뺍니다. 그래서 이게 자 뭐가 되느냐, AB에다가 지금 구해놓은 1하고 7을 대입하게 되니까 45분에 32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볼까요? 이거 지수법칙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2의 d제곱, x의 ad제곱, y의 bd제곱, z의 cd제곱인데 이게 라지 a, x6제곱, y12제곱, zd제곱, z의 18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6, 12, 18이 보이는데 위에 보니까 다 DDD가 있습니다. 지수로. 그러면 이 D는 뭐에 해당하죠?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A가 무슨 수가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큰 수가 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D가 커야 돼요.
D가 커야 한다. 그럼 D는 무슨 약수죠? 그렇죠. 6, 12, 18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6이 되겠습니다. D에 6 적용하니까 2의 6제곱은 그렇죠. 64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 뭐 사실 고등수학의 수학 1 첫 단원에 이런 보기 문제들이 있긴 하죠. 네, 뭐 정석 같은 거에 그런 걸 좀 봤었다면 뭐 이런 게 생소하지 않았겠지만 중학교 내신으로서만 준비한다면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3의 4제곱이 3번 있으니까 3번 있다. 3 곱하기 3의 4제곱. 그 다음에 밑에는 8의 제곱이 5번 있습니다. 5 곱하기 8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4의 5제곱이 5번 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4의 5제곱. 9의 세제곱은 3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 여기 첫 번째 거는 이제 3의 5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2의 6제곱으로 고쳐주겠고 3의 세제곱은 9의 세제곱은 3의 몇 제곱이 돼요? 6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 다 고쳐서 계산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까다로웠다고 하는 문제가 20번인데요. 문장을 잘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우주 탐사선 이름은 안 중요하고요. 지구를 출발했대요. 10 곱하기 10의 13제곱킬로미터 떨어진 행성 A를 향해 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16 곱하기 10의 7제곱킬로미터를 비행했더니 행성 B에 도착을 했대요. 중간에 이게 도착한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이 4년이 걸렸대요. 그러면 남은 거리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자, 일정한 속력으로 거기 일정한 속력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자, 그래서 행성 A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B에 가는 속력과 A에 가는 속력이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B에 가는 속력은 시간 4년, 거리 16 곱하기 10의 7제곱킬로미터. A에 가는 속력은 X년이 걸렸다 생각을 했을 때 거리는 16 곱하기 10의 13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X가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단대부중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대부중은 대부분의 문제가 뭐 역삼중이랑 크게 뭐 차이 나는 유형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한두 문제가 약간 좀 뭐 A급이나 블랙라벨에서 A 단계급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이런 게 좀 섞여 있습니다.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자, 8번을 보겠습니다. 1부터 20까지 딱 곱했더니 2의 거듭제곱 곱하기 B. 자, 2는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2의 거듭제곱에 다 계산이 될 테니까 2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B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B는 그래서 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2의 거듭제곱 나타냈을 때는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1, 2, 3, 4 하면서 이거를 다 숫자를 뭐 쫙 써가지고 이걸 다 각각의 수를 소인수분해한 상태에서 2가 몇 번 있는지 한 땀 한 땀 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답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 8번 하나 푸는데 시간이 최소 한 4분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 4분 걸려서 맞추면 되잖아요. 하지만 뭐 한 24문제를 50분 동안 답안까지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봤을 때 한 문제당 배정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40초 정도입니다. 그럼 벌써 두 문제 풀 시간에 하나 푼 꼴이죠. 그럼 분명히 하나 풀 시간이 모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 틀리게 되는 거죠. 찍어야 하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따지는 방법은 2의 배수를 먼저 셉니다. 2의 배수. 예를 들면 2, 4에서도 한번 카운트가 되겠고 6, 8, 10, 12 이런 식으로 해서 해봤더니 뭐 10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4나 8 같은 경우에는 2가 여기서는 2번 있고 여기서는 몇 번 있어요? 3번 있는데 2의 배수로서는 한 번씩만 카운트 됐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홀수의 형태의 수들은 이미 여기에서 10개가 다 체크가 됐네요. 그런데 4의 배수라고 하게 되면 4, 8, 12, 16 이런 애들인데, 자, 여기서 개수만 세봤습니다. 그러면은 4는 아까 2가 몇 번 있다고 그랬죠? 2번 있는 거니까 위에서도 한 번, 밑에서도 한 번. 그러면 결국 2를 카운트하는 개수만큼은 다 세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의 배수도 8, 16 이렇게 되다 보니까 8은 2가 3번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도 한번 2의 배수에서도 4의 배수에서도 8의 배수에서도 한 번씩 세니까 결국 여기 숫자 개수 센 만큼 요 2의 거듭제곱수의 개수 2의 거듭제곱수들의 숫자 개수만큼을 센 만큼 2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6의 배수 1개까지 해가지고 다 더해보니까 18개 났습니다. 그래서 2의 18제곱 2는 총 18번 곱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9번을 좀 어려워한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풀이를 한번 써놨으니까 한번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n 이상의 자연수라고 해서 n에다가 뭐 그 짝수냐 홀수냐 이거 나눠서 대입한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런 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그거는 괜히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다 끝까지 분석을 못하고 그냥 덥석 풀다 보니까 시간만 잡아먹은 겁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별표를 쳐놨는데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다음 규칙이 있어서 이제 수를 나열을 해봤다면 2의 6제곱과 같은 수는 뭐 여러 번 나타난다고 하는데 몇 번 나타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25의 18제곱은 몇 번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숫자들을 보니까 밑으로 가면서 1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4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나타나는 규칙이 2의 6제곱인데 2의 6제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2의 제곱에 대해 세제곱, 즉 4의 세제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2의 6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이 밑을 일단 작은 수부터 써볼게요. 밑이 작은 수, 2의 1제곱에 대해 6제곱, 2의 제곱에 대해서 세제곱, 그렇죠. 2의 세제곱에 대해 제곱, 2의 6제곱에 대해 1제곱, 요거까지 총 몇 개가 가능했어요? 4개가 가능했죠. 그랬더니 결국 2의 6제곱이라는 6을 나타내는 방법이 1 곱하기 6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나타난대요. 이게 4개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죠? 뭘 의미하죠? 자, 지금 미세에 썼던 지수가 1, 2, 3, 6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바깥에 쓴 지수가 6, 3, 2, 1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의 약수죠? 그렇죠. 6의 약수의 개수만큼 그 나타나는 횟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수의 개수 세는 공식 외우고 있죠. 6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지수에다 1 더한 숫자들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 원리는 이미 수업 중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4개가 된다. 요거를 잘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자, 25의 18제곱이니까 5의 제곱의 18제곱, 즉 5의 36제곱입니다. 그럼 36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는 36은 자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지수에다 1 더한 숫자가 3이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개, 그래서 9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항상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그 양수인 걸 학생들이 전제로 해서 풀 수가 있으니까 셋 다 음수였을 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 다 음수가 된다면 여기 있는 게 다 틀리고 4번만 맞게 돼요. 그렇게 해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발레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수직선에서 C-A라고 하는 거는 점 C하고 점 A의 그 선분 AC의 길이가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다 차에 해당하죠.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마 B는 선분 BC의 길이다. 그럼 뭐 당연히 이 세 점이 어디에 놓이든지 간에 선분의 길이는 AC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고등과정 그 평면좌표 정도 공부해 놨으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인데요. 요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모가 30이래요. 30이면 2, 3, 5의 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분모에 3이 살아있는 건가요?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거는 3을 없애주는 거죠. 그렇죠? 3을 없애줘야지 유한소수가 되는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3이 살아있게끔 해주니까 분자에는 3이 없어야 합니다. 분자에 3이 없다. 그래서 분자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2020번째 수가 x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숫자들만 모아놔서 2020번째래요. 그래서 x를 그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세개 단위로 숫자의 규칙성이 있습니다. 1, 2, 3, 4, 5, 6 이런 식이잖아요. 자, 뭐
1, 4, 7 이런 숫자들은 3의 배수에서 2가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2, 5, 8 이런 애들은 3의 배수에서 1이 부족한 수, 그 다음에 3의 배수. 이 순서로 숫자들이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여기 두 개는 그 무한소수를 만들어낸다, 유한소수가 안 된다 이렇게 보겠고, 분자에 이렇게 3의 배수가 있게 되면은 유한소수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0번째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무한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유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두 개, 2020개가 이제 그 무한소수로 등장을 해야 하니까 2020을 2로 나누게 된다면 두 개씩이니까 한 묶음에 두 개씩. 그래서 1010개의 묶음이 필요합니다. 1010개의 묶음이 있는데 1010번째 분자들만 나열해 써봤습니다. 그럼 3 곱하기 1010 빼기 3 곱하기 1010 빼기 1 해서 요게 이제 3029, 3029 이게 바로 그 2020번째의 분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30분의 2029 약분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서 분모를 뺀 값은 2999 하면서 해결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뭐 여기 19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틀린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틀렸을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선생님 풀이 써놓은 거 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을 한번 볼게요. 21번 분수 560분의 x를 유한소수로 나타내는데 그 x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560을 소인수분 해봤더니 2의 4제곱, 5의 1제곱, 7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려면 7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7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한마디가 시작되는 순한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처음부터 순한마디가 형성이 되려면 분모에 2, 5 아예 없어야 합니다. 다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2, 5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첫째 자리부터 순한마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2의 4제곱과 5의 1제곱을 약분시켜야 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예요? 2의 4제곱 곱하기 5, 즉 80이 되겠습니다. 80. 그렇게 본다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A, B가 다 구해진 거니까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9분의 77, 이거를 직접 나눠서 순환수를 고칠 수도 있지만 초딩 때 배운 대분수를 이용해 본다면 8과 9분의 5. 그럼 9분의 5만 순환소수로 고쳐주면 이건 뭐예요? 0.5 땡 해놓으면 되는 거죠. 거기 앞에 8이 더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8 더하기 8.5 땡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했던 원가, 정가 뭐 이런 문제인데요. 어떤 물건은 정가보다 20% 할인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도 원가 A1보다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거기 밑줄을 그어야겠죠. 이걸로 부등식 표현해야 합니다. 정가는 원가의 최소 몇 퍼센트, X%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원가 A1, X%의 이익 붙여서 정가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여기에서 20% 할인합니다. 그럼 0.8을 곱하겠죠. 그래서 이 할인 판매가가 원가보다는 어때야 한대요? 많거나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A 지우고서는 X 정리해봤더니 X가 4분의 100 이상, 즉 25 이상, 그래서 25%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기출문제 풀이해봤는데요. 항상 전년도 문제랑 올해 나오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에서 숫자만 바꾼 것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쨌든 이 논점들은 중요한 논점이니까 이 논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모두 다 학습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고, 그 중에는 여기에 출제되지 않은 중요 논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면 경년 단위로 내지는 한 3년에 한 번씩 이제 나오는 문제, 중요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기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뭐 다른 학교 문제들도 다 촬영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